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새벽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글로벌 탑10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대에 달하는 해킹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역대 가상자산 해킹 사례 가운데에서도 손꼽힐 만한 규모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그 여파와 파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킹 사태는 시장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바이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접속은 되는데요. 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와체 피싱 그룹을 조심해야 된다. 이더리움 콜드 월렛 활동이 감지되었다. 인증되지 않는 월렛이다라는 해킹 비슷한 느낌의 알림은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 다루는 것처럼 위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해야 거래소 이미지의 타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바이비트는 글로벌 파생 상품 거래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대형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하루 평균 36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썸과 업비트보다 큰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특히 선물과 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파생 상품을 취급한다라는 점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거래량 기준으로 해선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2위 자리까지 올랐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내에서 더욱 높은 위상을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으로 바이비트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제 조사에 따르면 주로 이더리움 형태로 보관되고 있던 자금을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해커들이 겨냥한 곳이 콜드 월렛이라는 점입니다. 이 콜드 월렛은 온라인과 단절된 오프라인 지갑이죠. 전통적으로 해킹 위험이 적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콜드 월렛이 뚫렸다라는 것은 기존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업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암호화폐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대표적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교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탈취한 자금을 여러 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를 통해 세탁함으로써 추적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을 도맡아 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자금 회수나 제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 바이비트가 이번 해킹 사태 이전까지 보유해온 이 자산 규모는 약 162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15억 달러 상당을 잃었다라면 대략 거래소 전체 자산의 9% 정도가 사라진 셈이죠. 이는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의 전체 시세와 맞먹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해킹 직후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자산 인출을 시도했고 이는 어느 정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빠른 손실 보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이비트 측의 경우는 파트너사들의 브릿지 대출, 이 브릿지 대출을 통해서 손실액의 80%가량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긴급하게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러한 대출이 단순 재정적 구멍 메우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거래소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입니다. 향후 이 대출을 어떻게 상환하고 재무 건정성을 회복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바이비트는 자산 인출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70% 이상을 정상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뱅크런 수준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거래소가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이 대형 해킹 사건은 단기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와 사용자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형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21년 폴리 네트워크 해킹 이제 6억 1천만 달러 상당이나 이제 2년 전 3년 전이죠. 2022년 바이낸스 해킹 약 5억 7천만 달러 이제 상당 등이 대표적인데 하지만 바이비트 해킹의 피해 규모는 이들을 능가하는 역대급 수준이어서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 또한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이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이 대규모 해킹이 벌어진 거래소는 한동안 사용자 이탈과 신뢰 하락 문제를 겪곤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해킹 경로나 기술적 취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핫 월렛이 아닌 콜드 월렛이 뚫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업계에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보관함으로써 인터넷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라는 게 콜드 월렛의 큰 장점이었는데 그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라는 점을 시사하죠. 이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도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거나 콜드 월렛 보호 체계를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라자루스 그룹은 과거에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공격해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을 것으로 의심받았고 해외 다른 거래소나 금융기관도 여러 번 노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사일, 핵 개발 등 북한 정권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국제 안보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바이비트 CEO 벤 조우의 경우는 개인 SNS를 통해서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은 안전하며 현재 출금도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파트너 사들로부터 긴급 대출을 확보해 회수 불가능한 손실을 메꾼 뒤에 정상 운영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빠른 대처와 공개 소통을 통해 유저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대형 사건이 터진 이상 이제 원상복구와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해킹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라고 지적합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기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지점이 자금 흐름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안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다시 한번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바이비트 해킹과 맞물려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시장에서도 이딴 사기 및 내부자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달아 악재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 시선도 일부 등장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밈코인 시장의 월간 자본 흐름이 마이너스 5.9%로 전환되며 그 파급력이 실물 데이터로까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브라 토큰에서 내부자들이 1억 700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빼돌리는 러그풀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추락했습니다. 가격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려 94% 폭락했고 전체 투자 자본 손실 규모가 40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추산도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솔라나 네트워크 사용자마저 급감을 했는데 2024년 11월에는 1,560만 명이었던 주간 활성 사용자가 2025년 2월 기준 950만 명으로 40% 이상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는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 오히려 특정 코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XRP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비트 해킹이라는 대형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더욱 규제 및 보안이 명확한 자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 세계 여러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쌓아온 XRP는 이미 법적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여서 이런 위기 국면에서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전개 속에 큰 변동성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SEC와의 분쟁 국면이 상당 부분 진정됐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특히 바이비트 해킹처럼 보안성과 대외 신뢰성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오랫동안 여러 글로벌 은행 및 결제 네트워크와 협력해온 XRP의 강점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할수록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인식되는 프로젝트나 코인으로 몰릴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합니다. XRP는 이미 전통 금융권과의 연결고리를 상당 부분 마련해 왔고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려 노력해온 점이 강점인데요. 이러한 실사용 기반 그리고 파트너십의 탄탄함이 불확실성이 커진 암호화폐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발생한 러그풀 사건 이후 상당수 자금이 다른 체인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다른 체인이나 코인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70만 달러 이상이 솔라나에서 아비트럼으로 690만 달러 이상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XRP 역시 상대적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리플사가 꾸준히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과 규제 준수에 신경 써왔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시각이 존재하죠.
예, 물론 솔라나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밈코인 기반의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고 실질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형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보안 강화를 외치면서 시장이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XRP는 그동안 은행 및 결제 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쌓아온 인프라와 신뢰도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비트 해킹과 솔라나 러그풀 이슈가 겹치면서 암호화폐의 본원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란 속에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자산들 예컨대 XRP나 비트코인 등 이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인 줄리언 티머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금은 통화량 M2의 증가와 선형적 관계를 유지해온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지수곡선을 그리며 훨씬 급격하게 반응한다라고 밝힌 건데, 이 만약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면 비트코인이 금보다 큰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줄리언 티머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과 금은 같은 팀에 속하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자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오랜 신뢰 역사를 쌓아왔죠.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수적 성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유형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중에도 규제와 보안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사례 바로 XRP 등이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실제로 XRP 같은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관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이번과 같은 대형 해킹 사태 속에서 상당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시장 신뢰의 균열이 생길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 친화적인 자산을 찾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규제에 대응해온 코인들이 이런 흐름을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는 2025년에 이제 금이 다시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예측이 아직 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전 세계 거시 경제 환경과 함께 이번 바이비트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규제 체계가 정비되느냐에 따라 가상 자산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XRP 같은 코인들이 규제 명확성 및 보안성을 무기로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라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종합해 보면 바이비트 해킹과 솔라나 밈코인 사태는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반작용으로 상대적 안정성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갖춘 이 코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XRP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 거래소들은 보안과 투명을 더 높여야 하고 투자자들도 프로젝트의 실질 가치와 법적 안정 장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들이 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XRP 같은 자산이 이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